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기다리신 분도 계실 테고, 안 기다린 분도 계실 테고, 불금이다, 그죠? 불금. 어제 막 눈이 많이 내렸는데, 부산에도, 보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윗지방 분들은 당연히 엄청나게 보셨겠죠, 그죠? 부산에는 꽤 그래도 보인다 할 정도로 눈이 날렸어요. 자, 오늘 이 패러다임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의존으로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요게 중요하죠. 상호의존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부분이 오늘 정리가 다 되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승승의 관계, 이제 상호의존의 첫 번째 승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 제목을 조금 정리하면 여러분이 훨씬 좋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지 이 책의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가 정리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제가 정리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어떤 페이지를 나가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 세븐해빗이 뭉텅뭉텅거려지는 게 중요하죠. 제가 그래서 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쓰고 어, 이렇게 행위를 마음을 써서 그러니까 시간을 썼다는 건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내가 돈을 썼다는 것도 마음을 썼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쓰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뭘로 보여줘? 돈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을 쓰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마음이 있어. 그 두 가지를 씁니다. 돈을 쓰고 시간을 씁니다. 기억해 보세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뭐 어떻게 표현하죠? 내가 그에게 어떤 그게 없어. 그럼 시간 안 씁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돈도 안 씁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시간을 쓰셔서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많이 내신다는 거예요. 여기 참여하시고 함께 한다는 것이. 자, 그러면 시간을 쓴 만큼 우리가 두부 만들 때 간수 넣으면 그 흩어져 있는 두부 덩어리가 요렇게 뭉치면서 두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정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간수를 뿌려서 두부를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어, 여기 앞에 보시면 이 뭐죠? 대인관계 승리 있죠. 대인관계 승리. 개인의 승리, 그다음 대인관계 승리. 자, 대인관계 승리를 하려면 자, 정리하세요. 대인관계 승리를 하려면 1번 뭐가 필요하다? 관계에는 사람과 사람에게는 감정은행이 감정 계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 은행 계좌에는 6가지 예입 방법이 있다는 걸 배웠죠. 정리 6가지 예입 방법이 있다. 두 번째가 오늘 나갈 겁니다. 이 뭡니까? 사랑의 법칙과 인생의 법칙이라는 거. 자, 사랑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인관계 승리하기 오늘 진도 나갈게요. 대인관계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은행이 있고 6가지 예입방법이 있고 그 은행이 돈을 어떻게 넣는지도 알려줬고 사랑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기회라는 거예요. 이 제목입니다. 생산 문제는 생산 능력이 기회다. 문제가 기회다. 이 세 가지 이것이 기본적인 패러다임화되어 있지 않으면 대인관계 승리가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제 조건이 깨알려져 있지 않다. 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어, 감정은행이 있다는 것과 6가지 예인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310페이지 사랑의 법칙과 인생의 법칙이에요. 제목만 봐도 뭔 말인지 알겠죠? 사랑의 법칙 이꼴 인생의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일이 아니라 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 인생을 통틀은 얘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인데 조건 없는 사랑. 이게 사랑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자, 지금부터 우리가 진도 나가는 기본 패러다임을 까는 것은 뭐냐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조건 대상이 있습니다. 무조건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든. 그죠? 그 대상과 어떤 승리, 뭔가 손발을 잘 맞춰서 자, 무슨 말이냐?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이 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된다 이 말이에요.
대인관계 승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자, 내가 오늘 아침에 가족을 만났어. 그럼 그 가족이 나의 오른팔과 왼팔이야,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 직원을 만났어. 지금 출근해서 직원을 만났어. 그럼 그가 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는 거. 그게 대인관계 승리거든요. 오케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는 상태. 얼마나 많은 시너지가 나겠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오른팔과 오른팔과 왼발이 돼. 자네와 우네가 되어준다. 자청력 우백포가 돼준다. 그걸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한 패러다임이, 자, 감정은행이 있다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예입을 하는 것, 어떤 상태가 예입을 하는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말만 들으면 이제 게임 끝나지 않았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 뭐 이제 게임 끝났지? 자, 여기 보시면 어쨌든 이건 뭐 말로는 누가 못하겠어요, 사실. 근데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인생의 기본 법칙에 입각해 살도록 고무한다. 자, 이 말이 내가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면, 자, 누군가가 무조건 대상이 있댔죠? 여러분이 오늘 만난, 지금 이 시간 이후 만난 그 사람을 여러분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는 여러분의 오른팔과 왼팔이 됩니다. 그쵸? 근데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누군가가 받게 되면 그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굉장히 안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안전. 어, 안전하다는 거는 뭐냐면 그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게 되면 그는 심리적으로 어떤 형태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 그러니까 적이 없다. 어떤 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그가 내가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면, 자, 여러분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조건을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내한테 이래줬으면 좋겠다. 그 말고 우리는 지금 앞에 뭘 했죠? 주도성을 배웠어요.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누가 있다? 나에게 있다. 그 누가 먼저 조건 없는 사랑을 발휘해야 돼요. 이 능력을. 내가. 누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아니고, 내가 누구를 어디까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난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해본 적이 있나?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누군가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거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굉장히 안전한 상태가 된다. 안전한 상태. 그리고 굉장한 안정감을 느낀다. 안정감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 외부에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도 활력성, 다시 돌아온다. 오뚜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정감이 높은 사람은 오뚜기 얘기, 오뚜기. 굉장히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안정감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면. 그리고 자신의 근본적인 자아실현, 자아의식, 가치의식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어떤 능력을 대단하게 발휘해서 그래, 나는 쓸모있지. 이게 아니라 그 어떤 걸 증명해내지 않아도, 그쵸? 나는 소중한 사람이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지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뭘 증명해내지 않아도. 음.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 잘 생각해봐요.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요, 증명하려고 애썼을 때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증명해내려고 애를 썼을 때, 사랑받으려고 애를 썼을 때, 뭔가를 증명해내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게 한번 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걸 막 이렇게 결과를 내지 않아도 나는 내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그리고 성실성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도 갖게 된다. 기본적인 용기. 자, 311페이지.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최선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진실하게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실하게 산다는 게 뭐냐면 타인이나 환경에 의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본인에 의해서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기준을 잡는 사람으로 사는 거. 이거 사실 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위에 잘 없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기억이 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이런 사람은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 합니다. 흔히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죠. 그렇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 말고. 자존심이랑 자존감은 다르죠. 어. 자, 그래서 이거를 언뜻 이렇게 얘기하면 이는 지나치게 허용하거나 연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냐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오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하지만 그에게 조언할 수 있고 간청할 수 있고 계약 조건을 설정하고 기대 성과를 말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 CEO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직원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CEO로서 했어.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혹은 이런 규칙이 있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조건 없는 사랑인데 지가 마음대로 출근하게 놔두고 예를 들어 조건 없는 사랑이니까 뭐 예를 들어 이게 규칙 같은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그거고 그를 대할 때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오케이? 그렇죠. 좀 약간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죠?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의 사랑의 기본 법칙을 위반. 근데 만약에 조건 없는 사랑을 하지 못하면 내가 중심은 납니다.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하지 못하면 상대는 여러분이 오늘 아침 이후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조건이 있는 사랑을 받게 되겠죠. 조건이 있는 관심을 받게 되겠죠. 내가 조건을 있게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천부 능력의 부대 조건과 제한을 부과하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기본 법칙을 위반하도록 내가 고무시킨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에게는 천부적인 능력이 있다. 타고난 게 있다. 그 타고난 게 뭡니까? 자, 우리 복습. 원래 인간은 온전체라고 얘기했죠. 원래 우리 인간은 온전체예요. 우리 식품으로 치면 완전식품처럼 온전체인데 이 온전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기본 능력이 뭡니까? 자아의식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알 수 있는 거. 자, 자아의식. 양심 있어요. 기억납니까? 양심 있어요. 상상력 있어요. 독립의식 있어요. 이게 원래 인간이 갖고 있는 온전체예요. 내가 이거를 쓰냐 쓰지 못하냐의 차이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능력 이 네 가지를 써서 반응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이 네 가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그 자체가 온전체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능력이 발현 안 됐는지는 알 수 없어. 상상력이 너무 부족할 수도 있고 상상이 안 된다. 상상이.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거든요. 상상을 좀 해보라면 상상이 안 된다는 사람이 제가 깜짝 놀래거든요.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저는 그 네 가지 능력 중에서 상상력이 좀 잘 되는 사람이에요. 왜 잘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 저는 저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잘 펼치는 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나? 헛소리를 잘하죠. 누군가가 봤을 때는
제가 헛소리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뭐 이런 헛소리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근데 이제 헛말 안 하는 사람 있죠. 헛말 안 하는 사람. 누군지 또 기억나죠? 헛말 절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상상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또 헛말을 잘해요. 상상을 잘한다. 그게 제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상상력이 굉장히 제 그 천부능력 안에서 상상력이 엄청 발달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드라마를 봐도요. 작가보다 더 큰 상상력을 제가 막 잘 펼쳐요. 작가가 됐어요. 그리고 뭐 연기도 잘하죠. 저한테 연기 시키면 제가 연기를 생각보다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장들이 다 느낌이 오거든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런 느낌일 거야. 이때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이 저는 막 연기를 되면서 느껴지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있는 사랑을 받으면 천부능력이 제한된다는 거. 응. 원래 다 갖고 있는 그게 엄청나게 제한된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이 중요해요. 나는 당신과는 별도의 중요하고 독립적인 존재야. 나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이거 나 이거 잘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입증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적이고 방어적인 사람이 된다. 누군가가 자 거꾸로 얘기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반사적이고 저 사람이랑은 얘기를 나누면 자꾸 뭐가 튀겨나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랑 그게 누구든 얘기를 하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라 튕겨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반사하고 있어서 그래요. 비판사 생각해, 반사. 튕겨나와, 얘기가. 그게 방어적인 거죠. 반사를 한다는 건 방어적이라. 왜 방어적일까? 왜 그가 방어적일까를 우리가 이제 여기 배웠으니까 생각할 수 있죠. 왜 방어적일까? 사랑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신뢰가 적어서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입증해 내려고 그 사람이 느끼게 되면 그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에고가 굉장히 강한 상태가 됩니다. 에고가 강하다는 게 뭐예요? 내 말이 맞아. 지금 네가 내 꼬시려고 하지? 난 절대 안 꼬실 거야. 내 말이 맞거든. 내 말을 그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 내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 에고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에고가 높으면 대인관계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대인관계. 그래서 굉장히 탄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탄력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태는 성숙이라고 하는 단계로 치면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하게 된다는 게 안 좋은 거죠. 자, 근데 앞에 제목 보세요. 사랑의 법칙.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인데 이것이 인생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어, 조건이 없을 때 훨씬 시너지를 낸다는 얘기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시를 얘기해 줍니다. 자기의 친구가 어, 이 집안이 대대로 어떤 뭐 A라는 대학에 계속 이 집안의 어떤 내력인 거죠. 예를 들어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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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아빠도 서울대를 나왔고 이 아빠가 자기 아들도 당연히 서울대를 가기 이 집안의 전통이니까 계속 그걸 은연중에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아들아 서울대를 가야 된다. 그게 우리 집안의 멋이거든 것이거든. 이게 계속 내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건 있는 사랑을 받은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조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 있는 사랑을 받으니까 아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사적이고 방어적이고 그래가지고 얘가 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찾고 그러니까 에고가 굉장히 강한 상태가 된 거죠. 에고가 내 말이 맞아. 굉장히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조건 있는 사랑을 받으니까 이 친구가 엉뚱한 대로 튀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뭔가를 증명해내야 되고 그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방어적이고 방어적이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단계는 낮은 성숙의 단계에서 낮은 상태 심리로
자기 정체성, 난 이건 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해낸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아빠 부부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결국은 이 조건을 내려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을 그때부터, 조건 있는 사랑을 했는데, 조건 없는 사랑을 아이에게 계속 표현했다는 거예요. 표현하니, 어느 순간 아이가 방어적으로 할 필요가 없게 되죠.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거든요. 그래.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해버리니까 애가 내가 뭔가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없게 방어를 할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애가 굉장히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진 거죠. 근데 이 아빠 부부는 그때 조건 없는 사랑을 했을 때 어떤 걸 느꼈냐면 313페이지 별표 100개, 10,000개, 1000개 치세요. 그 아빠 부부가 행복한 이유는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이다.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 이거 배운 적 있을까요?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을 때 배울 수 있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은 받았어요. 조건 없는 사랑을. 근데 여러분 받았다고 느끼십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면 이거 무죄란 말이고 답이 없죠. 내 탓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로부터 받았죠? 리치와 제이로부터 받았죠. 여러분이 아메를 선택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죠?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저는 제가 뭐 공부라고 해야 됩니까? 뭔가 알면 알수록 이 아메 회사가 하고 있는 형태가 너무 고차원이에요.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굉장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따라갈 뿐이에요.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대기업이 자산이 얼마인 그 어떤 회사가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조건을 걸지 않은 형태의 기회를 주는 곳이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있죠? 없어요. 따라한 곳은 많죠. 어디를 따라했죠? 아메를 따라했죠. 다 후발주자입니다. 아메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조건 없이 기회를 주는, 사랑을 주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을 해서 성공하니까 그제서야 유스킨, 그제서야 그들도 용기를 낸 거죠. 쉽게 말하면. 과연 저게 될까? 다 예의주시한 거잖아요. 15년, 20년 동안. 다 후발주자.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 조건이 없어요. 이거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조건이 없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데 도대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조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고. 그 최초가 아메이잖아, 아메이. 아메이라는 회사잖아요. 리치와 제이의 생각. 리치와 제이의 마음. 거기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근데 그게 검증이 돼버린 거죠. 조건 없이 저렇게 했는데도 돈이 되네? 돈을 버네? 어머야, 그걸 보고 후발주자들이 유스킨, 허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 모든 것들이에요. 진짜 대단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종교 같다. 왜? 종교가 조건이 없잖아요. 종교가 조건이 없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이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의 대표적인 게 종교예요. 근데 기업인데, 회사인데,
돈을 벌고자 하는데 조건을 걸지 않은 세상 유일한 첫 번째가 아메이잖아요, 여러분. 아메입니다. 그러면 또 딴 거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아니, 아메예요. 아메가 최초로 그 일을 개척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 후바주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받으셨어요. 제가 이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받았다고? 자,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성숙도가 낮으면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죠? 이걸 고귀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한테만 그랬나? 내한테만 조건 없었나? 다한테 조건 없었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온 이 기회를 나에게 준 리치와 제이의 마음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진짜입니다. 별표 100개 치세요. 이게 가치롭지 않다. 그게 뭐 나에게만 1대1로 준 게 아니잖아. 조건 없는 사랑을. 그건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암이 안 하셔도 되니까 끌어올리셔야 돼요. 진짜 암이 안 해도 되니까 끌어올리셔야 돼요. 자,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 아마. 이거 오늘 진도 다 나가야 되네. 또 이렇게 나온다. 자, 유엔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한 마르셀드의 어떤 얘기. 한 사람에게 전념하는 것이 가장 고귀하다. 대중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문제가 있는 한 사람에게 전념하는 것이 고귀한 일이다. 자, 이 대중을 세상이라고 바꿔 쓰세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문제가 있는 한 사람에게 전념하는 것이 훨씬 더 고귀한 것이다를 바꿔서 어려운 것이다 라고 쓰세요. 이 고귀하다니까 고귀면 어려워. 훨씬 어려운 거예요. 고귀한 것은 어려운 거예요. 응? 자, 공자가 뭐랬어요? 나는 하나를 꿰뚫어 모든 것을 본다. 이 말과 이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공자의 12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어요. 아니 스승님, A란 질문을 누군가 와서 해도 이렇게 현명한 대답을 해주고 저 분야가 다른 B라는 질문을 해도 이런 현명한 대답을 해주시고 저 다른 C라는 카테고리의 질문을 해도 이렇게 현명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이유가 아니 공자님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있어요? 라고 공자님한테 질문했어요. 그죠? 질문했어요. 그때 공자가 뭐라 할게요? 아니 나는 완전 분야가 다른 A도 B도 C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해 준 적이 없어. 나는 세상의 이치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을 뿐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 말하고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조건 없는 사랑. 자, 사랑의 법칙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 사랑의 법칙이 인생의 법칙이라고 했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사랑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온 지구, 우주를 섭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할 수 있는가. 그것으로부터 그걸 할 수 있다면 이게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수신제가 치국평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수신할 수 있고 내가 내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고 내 가정을 온전히 바로 세울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가 강해지고 그런 국가가 태평이 된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여기 보시면 외부에 있는 사람을 314페이지 돕고 봉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더 고귀한, 더 높은 성품인 겸손, 용기,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여러 사람에게 찔끔찔끔찔끔찔끔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찔끔찔끔찔끔찔끔. 나를 잠깐만 컨트롤하면 되니까. 그런데 한 사람과 내가 24시간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로 내가 그런 상태가 아니고서는 그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훨씬 어렵다. 훨씬 고귀하다 이 말이에요. 가식적인 걸로는 되지 않는다. 한 사람과 1대1인 것은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외부 사람들을 다루고 수많은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주위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더 인품적으로 높다, 성숙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일이 있었다. 굉장히 미묘한 차이로 뭔가 트러블이 있었다, 문제가 있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킬 직면할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코비가 어떻게 했다? 외면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불편한 감정이 더욱 심화되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외부의 일반적인 어떤 일하고는 컨트롤을 잘하는데 실제 나와 가까운 사람하고는 문제가 있었다. 근데 그 문제를 끄집어낼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더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야. 더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엄청 좋은 남자야. 근데 와이프하고는 안 좋아. 이런 일.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왜? 훨씬 종합적인 문제거든. 바깥에 나랑 시간을 오래 함께하지 않은 사람과의 문제는 작은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만 용기 내면 내가 조금만 해결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인 거죠. 그런데 오래 시간을 함께하는 내 가까운 사람들과 일어나는 문제는 사실 뿌리가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그냥 이렇게 회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스티브 코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을 딱 먹고 문제를 끄집어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 그도 엄청나게 이 315페이지 뭐 이제 테이블에 마주 앉아 그것을 모두 끄집어내고 시간을 여러 차례 들여서 서로를 존중한 자세로 하나하나씩 해결하니까 마침내 우리는 강력한 상호 보완적 팀을 만들 수 있었다. 어렵지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려워도 해야 된다. 자, 여기 뭐 315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업, 가정, 결혼 생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33분이다. 개인적 능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는 어떤 거예요? 사랑과 용서. 자, 고상한 개인적 성품. 이건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을 대신할 것. 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고상한 개인적 성품을 대신할 수 없다.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 사랑과 인생의 기본 법칙에 입각해 사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개인 대 개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일은 일이 합니까? 일은 사람이 합니까? 일은 사람이 해요. 자, 일은 사람이 합니까? 일은 관계가 합니까? 일은 사람이 아니라 그와 나의 관계가 하는 겁니다. 별표 100개. 자, 이거 먼저 쉬워. 이제 금방 할게. 315페이지. 생산 문제는 생산 능력의 기회다. 제목이 다 있어요. 자, 뭐냐면 생산 빼고 문제는 기회란 얘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 이제 무조건 대상이 있다 그랬죠? 무조건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과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다? 기회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뭐다? 기회다. 그럼 문제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기회가 많은 거잖아. 문제가 많은 것은 기회가 많은 거잖아. 열나 좋은 거다. 그래서 그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죠. 왜? 문제가 문제니까 회피하려고. 이거 덮어도 그게 나중에. 근데 문제를 절호의 찬스라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는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가지면 이 엄청난 시너지가 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316페이지 문제를 회피해 왔지만 문제를 기회로 보면 뭘 할 수 있다? 여러분, 회피에 정면 돌파를 쓰세요. 회피 말고 정면 돌파. 왜? 문제는 기회니까 정면 돌파. 장애물로 인식하지 않는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구축하는 기회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자녀가 문제를 가지고 부모에게 왔을 때, 또 골치 아픈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청난 기회구나라고 생각하면 이런 패러다임의 별표 100개,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면 정 없는 교류가 아닌 변혁적인 관계, 별표 100개.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면 변혁적인 관계가 된다. 변혁이 뭘까요? 가죽 변자라 했죠. 가죽. 가죽이 바뀌는 변혁. 가죽이 바뀌는 건 뭐예요?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우리가 문제를 기회로 보면 그와 나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관계가 아니라 변혁적인 관계,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어떤 관계였든 간에 그와 나의 문제를 기회로 보는 순간,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순간 변혁적인 관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어, 자, 여기 이제 뭐, 이 기업의 어떤 예시도 있어요. 기업에는 이 백화점이에요. 고객이 문제를 가지고 백화점 올 때마다 그 문제가 크건 작건 점원들은 고객과의 만남을 단골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봤다는 거. 이렇게 얘기했다. 기회로 봤다. 그러니까 이 백화점은 어떻게 됐겠어요? 고객이 컴플레인을 할 때마다 단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회니까. 어떻게 저 고객은 저럴 수 있어.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보니까 엄청난 단골을 가지고 있는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상호의존의 습관. 자, 317페이지 상호의존의 습관 3개를 얘기해 보세요. 자, 모든 사람은 감정은행이 있다. 감정계좌가 있다. 6가지 예의방법. 2가지 뭐예요? 사랑의 법칙, 인생의 법칙. 3번째는 뭐예요? 문제가 기회다. 이게 상호의존으로 가는 습관적인 패러다임이다.